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많은 또 이슈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 드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빨간색 의상을 입고 오늘 나왔는데도 시장에 도무지 힘을 못 내고 있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내려가면서 여전히 2860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합니다. 85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흐름까지 이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7월부터 제가 이 랭킹5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내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힘들긴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두산 그룹에 대한 이슈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로봇 산업, 또 미래 신사업을 좀 밀어주겠다라고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알짜 회사가 들어가게 되고 두산 밥캣은 이제 상장 폐지되면서 비상장 회사 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에 따라서 수혜주와 피해주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3% 하락이긴 하지만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오늘 4%까지 하락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또 14%까지 올라갔다가 10% 정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도대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두산 밥캣 분명히 오늘 또 빠져서 보유자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됐었는데 지금은 또 두 자릿수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상승 전환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시작점을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의 이동을 이제 고려해 보면 피해를 받는 기업과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제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요. 길게 봤었을 땐 저는 모두에게 다 장점이 될 수 있는,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구조 개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라인을 또 잡는다라는 것이고 또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산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사업부별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배구조 개편이기에 모든 기업들에게 저는 뭐 호재라고 좀 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정을 이용해서 좀 과감하게 베팅을 좀 해보셔도 저는 됐었던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까지 두산그룹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기업,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좋은 편안한 수익을 또 창출해준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두산 밥캣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기업을 두산 로보틱스가 품게 됩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당연히 지금 당장의 성과, 실적에 대한 부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두산 밥캣이 들어옴으로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죠. 두산 밥캣이 정말 잘해줬는데 이것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다 넘겨줘야 되니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으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엇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두산 밥캣 보면서 우리가 에너빌리티 투자한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원전. 그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결과 발표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두산 밥캣이 없어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체 본업을 통해서 굉장히 또 좋은 성적표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나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의 위치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된 상황에 지금 저는 신고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두산 밥캣이 빠져나가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좀 하락했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또 다음 주에 있을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한 이슈 때문인데요. 우리 본업에 한번 집중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지금
지금도 26% 정도까지 오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필두로 해서 또 로봇주 쪽으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신고가 영역까지 우리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또 로봇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산 그룹주를 우리가 봤을 때 네. 이들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뭐 두산 그룹주만 본다라면 달라질 게 없죠. 그냥 뭐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에 넘겨주는 것뿐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그룹사 내에서 어떤 뭐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라면 매우 화가 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굳이 옮기지 않아야 될 거, 얘를 미리 뭐 주주총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연 1조 원을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을 다른 쪽에 넘긴다라는 자체는 매우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오고 반등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원전 이슈가 소멸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회사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형편없죠. 뭐 매출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계속 적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산 바켓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꾸준하게 로봇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원할까?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차피 또 교환을 좀 해주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일단 이슈가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두산의 그룹주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사실 장 초반부터 해서 이슈 많았던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로보틱스, 밥캣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가장 이제 큰 두산에 대한 전략도 좀 궁금하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주사로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관련해서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두산 마찬가지로 아랫골이 길게 달고 오늘 8% 급락했다가 또 9%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현재는 2%대 강세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든 주주에게 주주 네. 친화적인 정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네.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에게만 그렇죠. 친화적인 정책을 네. 좀 해준 게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서로 협의된 어떤 그러한 루트가 아니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두산그룹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왔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뭐 실적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좀 필요하지만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봤었을 때는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원전 쪽의 성과라든지 두산 밥켓의 성과 이런 것들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저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제 성장이 가능하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출발하는 위치 자체가 주봉과 월봉 기준으로 보면요. 거의 바닥에서 지금 이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자회사들의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지주사의 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산도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주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PBR 수급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실 거라면 저는 오히려 금융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산 지주사를 좀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 밥켓, 두산 로보틱스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 게임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 금융주 쪽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외에 지금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앞서 체크해봤던 그룹주 안에 종목들 오늘 낙폭 많이 줄여가고 지금 상승 전환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슈가 지금 로봇주까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테마가 될 텐데요. 로봇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로봇이 소외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로봇 쪽에 오늘 이 기세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사실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가 좀 끌고 가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크게 오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고 있기도 하고요. 유창희 대표님, 네. 로봇주의 투심을 살아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수심이 살아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부분들이 좀 네. 있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사업하기가 매우 좋아졌다라는 것이 다른 로봇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삼성이 약간 이제 파업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생산 라인을 로봇으로 좀 자동화하겠다는 얘기도 좀 있고 또 젠슨 황이 앞으로 AI가 이제 로봇으로 들어갈 것이다 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반짝하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로봇주들이 일부 반응하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의 이슈들이 조금 로봇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킨 게 좀 있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저께 물가 CPI 이런 걸 본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성장주에 대해서 약간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로봇주들이 작년 한 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 올 초에도 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실적이 수반돼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모든 로봇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로봇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인도될 제품이 대부분 하반기에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아직 뭐 비상장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HD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로보틱스가 엄청난 그 다른 로봇 회사들을 비교해 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비교해 본다라면 매출도 2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HD 현대도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M&A라든지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쪽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하나의 이슈만 보고 우리가 로봇 섹터 전반을 오늘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도 본다면 실적이나 숫자로 또 증명할 수 있는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네. 로봇주 워낙에 많이 쉬어갔어서 사실 이제는 좀 이쪽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좀 시간 걸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서 유창희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100% 자동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삼성전자 쪽에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 어제 또 이 뉴스 나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지금 또 로봇 연구에 속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 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뭔가 그런 분위기가 묻어있는 종목들, 이렌시스 이런 쪽을 볼까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 저는 보실 거라면 SPG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감속기. 네,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 대다수의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실적이 흑자가 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재무제표에 빨간 글씨로 적자가 지속이 되거나 적자가 유지가 되거나 적자폭이 더 확대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로봇주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다면 시간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가장 안전한 기업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었을 때는 SPC처럼 지금 숫자가 조금은 찍히는 기업이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극명하게 좀 갈리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강한 것이고, 뭐 RS 오토메이션처럼 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한 기업들은 굉장히 시세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지만 엔젤 로보틱스처럼 약간 이 공장과는 조금 거리가 먼 로봇을 또 생산하는 쪽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지금 음봉 캔들이 조금 작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로봇주 안에서의 시차는 굉장히 크게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집중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한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탑티어는 SPG로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RS 오토메이션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와 RS 오토메이션 이쪽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감속기 쪽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부품주까지 보겠습니다. 로봇은 뭔가 좀 더 큰 이슈들이 나와야 섹터가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가 오전에는 또 나란히 올라가서 바닥을 이제 쳤나 이런 기대감을 사실 이거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윗골이 좀 달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사실 성장 동력 부족하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오늘 진짜 바닥 쳤나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요. 유창희 대표님,
바닥론이 일단 나왔고요. 네이버는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 좀 나왔었고요. 오늘 18만 원 정도를 한번 회복을 하긴 했었는데 네. 여전히 뭐 네카오는 기대와 우려 같이 있잖아요. 이제 좀 볼만할까요? 사실은 저는 네이버, 카카오, 전 뭐 검색 여전히 네이버 많이 사용하긴 하고 네. 있지만 이게 성장주로 분류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성장주들이 그래도 힘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면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반응했다가 결국 하락 전환하고 말았는데 왜 성장하기 힘드냐면 검색 시장은 포화 상태고요. 오히려 AI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과연 검색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광고 수입이 좀 늘어나는 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색 시장의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면 광고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번에 2분기 실적의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뭐 테무라든지 알리 뭐 이런 쪽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의 효과도 저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과연 성장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그 모건 스탠리 로봇 관련해가지고 1차 협력 업체 이렇게 선정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로봇 사업 부분이 급성장한다고 했을 때 주주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지를 이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네. 기존의 주주가 얻은 게 하나도 없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을 때 기존의 주주가 얻은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막상 알짜배기 회사를 상장을 했을 때 기존의 주주가 얻어가는 게 없다라고 본다라면 과연 이것을 믿고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카카오를 사례를 통해서 또 이번에 네이버 웹툰 사례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금리 인하가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거기에 빗대기에는 지금은 오히려 이 회사들은 배당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고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라면 배당을 많이 해줘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는 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만한 또 대표적인 두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카오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 있긴 한데 확실히 7월 들어서 주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아직 본전까지 가려면 또 보유자분들 회복하려면 어림도 없는 상승률이긴 합니다. 더 가려면 뭔가 특별한 모멘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주주 배당 정책도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네카오에 대해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또 AI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AI 쪽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반응이 없다면 소외받고 있다라는 네. 표현도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못하는 지금 분위기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네이버냐 카카오냐라는 질문에 그나마 이제 항상 네이버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투자자이긴 한데 지금 네이버의 행보라든지 최근의 수급 어떤 이제 성과표를 좀 보고 판단을 해보면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주주들이 투자를 할 만한 어떤 메리트를 못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만약 여기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딱 하나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하나. 그거 외에 지금 네이버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벌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매크로 변화에 따라서 저점에서 들어오는 수급의 반등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추세를 돌리는 명분이 단순히 수급과 저점 매수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개선세라든지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AI 쪽으로의 어떤 새로운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지 지금 기대감은 잔뜩 있었으나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물을 발표하다 보니 AI 시대에 지금 가장 도태가 좀 빨리 든 저는 기업이 네이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신뢰를 계속 주기보다는
의심하고 주의하고 더 체크를 하면서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메리트 외에 장점이 뭐가 있는가? 저는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호재를 기다리기보다는 악재들이 거쳐 나가는 걸 좀 기다려 봐야 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의 호재를 타고 일단은 또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반도체주 먼저 좀 짚어볼 텐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밀리는 구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인지 궁금해요. 지난주부터 해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반도체 업황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나왔어서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 미국 증시를 본다라면 CPI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2% 가까운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2%가 2.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준 것이고 반대로 또 이제 중소형주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러셀 지수는 3% 거의 뭐 폭등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약간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좀 금리 인하의 어떤 모멘텀이 중소형주로 좀 온기가 붙지 않겠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뜬금포로 하락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갑자기 뭐 추세를 이탈하면서 급락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보면 코스닥은 그래도 한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선방하고 있고 코스피는 오히려 이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둘 다 거의 3에서 4% 정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실적 증가세는 2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찌됐든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 증가가 80% 정도 늘어나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반도체 기술주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거나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 충분히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조정 시에 우리 매수해 볼 만한 섹터나 종목 있을까요? 반도체 쪽에서 본다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둘 중에 하나는 네. 뭐 조정 시 분할 매수 해도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전공정도 이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뭐 TSMC 모두 투자를 확대를 하려고 자금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공정 투자가 이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PSK라든지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업들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아직은 뭐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특수 소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수율을 높이기 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필수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텍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다가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IT 투톱도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매력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부터 특수 소재까지 아직 모멘텀 살아 있거나 오늘 약간 이제 조정 나와 있는 종목들은 담아볼 만하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했으니까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의 또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하반기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좀 큰 기업들은 그래도 상승부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그룹주가 있고요. 급락하는 그룹주가 있는데요. 오늘 그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상한가 또 갔죠. 지금 이 미국의 삼상 임상에 대해서 순환 기대감 속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이슈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코오롱 그룹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시세에 이어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어느 정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인보사 관련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거래 정지까지 된.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거래가 이제 풀리면서 또 인보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한참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가격대가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을 보고 있으면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약 8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보다 8만 원대까지 가려면 뭐 4배 정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흐름을 놓고 봐서 기업이 무조건 그 가격대까지 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을 저는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가서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게 저는 더 아쉬울 정도로 네.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만 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 혹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17,000원 부근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결국 분기 실적에서 숫자를 좀 내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성장성, 대표적으로 삼청단 제약이라든지 옵투스 제약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뭐 JW 중해제약 같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기업별로 각각의 히스토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막상 움직이고 나서 이 기업이 뭐 하는지 모른 채로 매수를 한 다음에 물리고 나서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실적이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 그렇게 역으로 스터디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미리 A라는 기업은 뭐를 하고 B라는 기업은 뭐를 하고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한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오는 쪽에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저는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반 같은 경우에는 이뮤노반트 쪽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여전히 높게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7월 초쯤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당뇨 치료제 이런 뭐 ADC 기술 수출 테마적인 또 묶어볼 수 있는 쪽 많이 올랐었는데 확실히 시장이 이렇게 또 지수가 내릴 때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등등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김태성 본부장님 원픽으로 꼽아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도 1% 이상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HLB 그룹주 김태성 본부장님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걸 지금 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을 한 것 같아요. 9, 10월까지 또 기다려봐야 되나요? 일단 시간이 자꾸 미뤄진다는 네.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HLB를 통해서 지금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는 상대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간적인 노이즈가 나와서 시장을 흔들릴지언정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 통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기준을 잡고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유연하게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1년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 그러니까 HLB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 원 위에서 이제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을 뭐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여기시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사태가 일단락되면 저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11만 원,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비중 조절을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낮은 가격대에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인데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입증을 받은 상황이라서요. 긍정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HLB 그룹주에 대해서 저희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투트랙으로 보유자와 신규 접근자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유창희 대표님. 네. 비만 당뇨 쪽 굉장히 또 시세가 잘 났었던 네. 쪽인데 오늘은 또 라파스가 연이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요. 펩트론이나 동아 에스틱, 종근당, 나이백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 갔던 삼천당 제약이 지금은 또 쉬어가죠. 그러면 이럴 때 삼천당 제약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후발주자들을 계속 찾아볼까요? 사실은 저는 후발주자를 찾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앞에서 선두 업체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사기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후발주에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서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어떤 기대감만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체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도주가 좀 쉴 때 그 기업을 계속 기다렸다가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오히려 길게 본다라면 좋은 수익을 더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사실은 큰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저께 최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은 뭐 지난 그 7월 9일 그날 그때하고 전후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나쁜 가격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일정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뭐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횡보했을 때 주요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떻게 돌아서는지를 좀 확인하신다라면 그러한 모습으로 페트론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대응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같이 여전히 안에서도 이제 주도주 역할 하는 쪽 차라리 노려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바이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건설이에요. 건설 쪽은 사실 뭐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테마이기도 하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다뤄보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많이 빠졌고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기대 속에 오늘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오르는 종목들 보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요. 김차정 본부장님, 대형 건설주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재건 쪽까지 묶어서 보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좀 소형주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다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은 안 좋다. 네, 보수적으로. 대신에 네. 인프라 관련주는 보자. 그러니까 HD 네.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지 이쪽은 괜찮지만 아직 건설주를 우리가 강력하게 조금은 매수의 마인드로 바라보기에는 실적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대내의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죠. 대형 건설사를 볼 거냐, 중소형 건설사를 볼 거냐. 저는 만약 그래도 그 안에서 고른다면 일단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를 좀 고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뭐 현대건설과 삼성 E&A까지는 괜찮지만 그 외의 건설주들은 조금은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경기 상황을 놓고 보면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 지금 부도가 난 기업들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쪽 정도는 볼만하고 나머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체크해볼 부분이 많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테마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저희 그러면 두 분의 원픽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원픽으로 로봇 쪽에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네요. 네, 맞아요. 저는 RS 오토메이션을 지금 위치에서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할 만하다. 그러니까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고 조정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기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돈을 벌지 못해서였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대기업들이 이제 내부 라인을 다 이제 오토로 이제 다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RS 오토메이션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현재 구간에서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로봇주들은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하게 돌릴 만한 힘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기술적인 흐름에 더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단기적으로 2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6,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원픽을 미리 알고 질문 드렸던 건 아닌데 또 유창희 대표님께 아까 비만 치료 쪽 질문 드렸었는데 오늘 원픽 또 이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GI 이노베이션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최근에 명역항암제가 후보 물질이 중국에서도 물질 특허 등록을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주요 국가의 물질 특허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독점적인 권리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삭센다가 특허 만료가 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시장을 계속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뭐 상단이 14,000원, 하단이 10,000원 정도의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을 좀 지지하고 상승 전환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4,000원 직전 고점대 언저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언저리 11,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또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반도체 얘기할 때 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KC텍이요. 6월 7일 종목이었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 35% 정도입니다. 이 종목 보유자분들 혹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어저께까지 기세 좋게 상승하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고점 돌파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5만 원 정도만 앞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도 좀 조정을 줬을 때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 충분히 6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만 원 잘 지켜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유자분들 위해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참 변동성 큰 시장에서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한 이야기 이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